안녕하세요. 제가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할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안지 내신 분들 중에 최고로 잘 맞으신 분은 100점을 맞으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서. 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저희가 문제 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는 것은 평균이 86.75라는 이야기예요. 평균이. 이건 그럼 이쪽은 문제가 엄청 쉽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이래요. 문제가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취득세, 과세 표준 세율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등록 면허세까지니까 근데 조금 쉽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지문 속에 이제 요 내용 문제들 속에 그 속에 중복된 지문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맞췄으니까 해설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이렇게 다 맞춰버리면 해설이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또 나도 합격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이 해설을 해주라. 이제 그러면 또 해설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쭉 가볼 건데 1번 문제는 과세 표준하고 세율하고 종합 문제예요. 이제 과세 표준은 1번은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 그러면 취득세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과세 표준은 누가 가격을 정하고 그래야 된가? 내가. 그런데 내가 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정하는데 언제 가격으로 내가 신고해요? 그러면 그 시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시점? 취득 당시에. 취득세니까 여기는 취득 당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거를 등록 면허세로 바꾼다 생각해봐요. 등록 면허세라면 등록 당시. 앞에를 재산세로 바꾸면 그렇죠. 과세 기준일 현재. 그럼 만약 이거를 양도소득세로 바꾸면 양도일 현재. 근데 종합부동산세로 바꾸면 6월 1일 현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 당시 가격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취득 당시. 이제 이 가격을 신고할 때 가격을 물어볼 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예요. 자, 가격을 물어볼 때 그러면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 연부로 취득했을 때 가격은 전체로 신고해요? 매번 지급액으로 신고해요? 물어보면 그렇죠. 여기서요. 매번 지급액으로 신고해요? 매번 지급액으로 신고해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취득세 시점은 취득 당시.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전체 금액이다. 매번 지급액이다. 매번 지급액이다. 그러면 이제 1번은 끝. 자, 2번. 원시로 취득했을 때 여기서 과세 표준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이건 뭐냐면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럼 내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가격은 얼마로 신고할 것인가? 여기서 얼마라는 것은 내가 건물 신축에 들어간 그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돼. 그럼 여기서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공사비란 이야기예요. 공사비. 내가 실제로 건물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 내역서를 신고하면은 정부는 이 내역서를 확인하는가요? 확인 안 하는가요? 확인하죠. 근데 확인해가지고 확인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확인되지 않았을 때요. 확인되지 않았을 때 이제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내역서 확인이 안 되면은 정부가 다시 확인하겠는가? 정부 정해진 금액으로 하겠는가? 그렇죠. 정부가 정해진 금액의 이름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서 필요한 것은 여기만 보면 돼요.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내가 공사비 이만큼 들어갔어요 하고 내밀면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3번이네요. 3번은
환매 등기를 병행하고, 여기서 환매한 경우 그랬으니까 환매했다는 이야기는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인가? 넘겨놓은 걸 다시 가져왔다는 이야기인가? 다시 가져온 거예요. 넘겼다가 가져오는데, 자, 뭘 했는가 잘 보세요. 환매하면서 등기가 병행이 됐다는 이야기는 물건을 넘길 때 내 앞으로 된 등기를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다시 그 등기를 다시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등기를 넘겨줬다가 등기를 가져왔으니까 물건을 팔아먹었다, 물건을 다시 가져왔는가? 이름만 넘겼다가 가져왔는가? 이름만. 그러면 이름만 넘겼다 가져왔으니까 세금을 물릴 때 이름값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어라? 전체에 대해 세금 물어라? 이름값. 여기서 이름값은 두 글자로 등기. 등기분만 세금 물려라. 그러면 등기분만 세금 물리니까 물건값 2%는 물리지 말고 등기값만 물려라. 그러면 세율을 적용할 때는 전체 표준세율 중에서 무슨 세율을 빼고 계산해라? 중과 기준세율.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이다, 뺀 세율이다? 자, 뺀 세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3번이 답인데, 이제 3번에다 답을 하신 분이 엄청 많아요. 거의 대부분 3번에 했어. 그런데 4번에 하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4번에 하신 분을 위해서 이제 면세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면세점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소액 징수 면제하고 면세점은 매년 돌아가면서 나와. 매년 돌아가면서. 근데 작년에는 소액 징수 면제가 시험에 나왔어. 그럼 올해는 면세점이 나올 차례. 그런데 면세점을 이걸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지. 자, 취득세에서 면세점이라는 것은 먼저 원칙을 알아야 돼요. 면세점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이 얼마가 안 되는 걸 면세점이라고 칭하는가요? 50만 원? 발음 정확히 50만 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면세점이라는 것은 이하의 개념이다, 미만의 개념이다? 이하. 정확히 해야 돼요. 50만 원 이하가 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5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세금을 면한다. 세금을 면하는 점이니까 그 금액까지는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그래서 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면세점 여부를 따질 때 이제 인접한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인접한, 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인접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책상을 생각하세요. 자, 이 책상이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 필지가 책상 하나하나가 땅 필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책상 하나가 4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봐요. 책상 하나가 40만 원이면 내가 이 책상 하나를 취득하면 나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50만 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책상을 지금 사고 한 달 뒤에 옆에 책상 사고 또 한 달 뒤에 옆에 책상 사고 그 다음 한 달 뒤에 또 옆에 책상을 샀어. 그러면 취득세 계속 안 내는가요? 지금 정부가 너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둔다? 이러겠어요? 너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둔다? 살려면 몽땅 사지 왜 쪼개서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는 하나하나 보겠다?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그렇죠. 묶어서 하나로 보는데 세금을 계산할 때 한 달에 거래한 걸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1년에 거래한 걸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요. 1년 동안 거래한 것을 한 건으로 해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인접한 말이 나오면 1년치를 다 묶어서 얼마 여부를 따지겠다. 50만 원. 그럼 이제 1년에 이번 달에 40만 원, 다음 달에 40만 원, 그 다음 달에 40만 원, 그 다음 달에 40만 원 이렇게 4개를 샀으면 4개를 싹 더해보니까 50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넘었죠. 넘었으니까 면세점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인접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몇 년치를 묶어버리겠다. 1년치를 묶어서 50만 원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럼 이제 이 4번에 하신 분은 절대로 이제 틀리시면 안 돼.
가장 먼저 여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면세점 여부를 따질 때는 그 전체를 묶어서 50만 원 이하의 개념을 따지는데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는 몇 년치를 한 건으로 봐서 50 여부를 따진다. 1년치를 한 건의 거래로 봐서 50만 원 여부를 따져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건축물을 개수했어요. 이제 개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개수하는 거, 개수를 뭐 하는 거야? 수리. 그럼 개수는 뭐하고 똑같냐면 앞에서 봤던 원시하고 똑같아. 자, 원시. 자, 원시라는 이야기는 내가 집 지은 거. 집을 신축하는 것과 집을 수리하는 거 똑같이 판단하는 거. 그러면 집 수리할 때 얼마 돈 들어갔어요? 네, 수리비 내역서 여기 있는데요. 자, 수리비 내역서 여기 있는데요. 그럼 공사비 내역서 여기 있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수리비 내역서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네, 알았어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돼요. 자, 공사비 내역서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정부가 다시 판단하겠다는 얘기인가? 자기들이 정한 걸로 가겠다는 얘기인가? 자기들이 정한 거. 그럼 자기들이 정한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 말이에요. 해결됐죠? 이게 일본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기 쉬운 문제가 아닌데 엄청 답을 잘 찾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하나 분석해서 나중에 유사한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리게 하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제 2번. 2번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럼 취득세 중과세라는 것은 몇 배가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인가? 자, 세법에서 세금 물리니까 고맙다고 세배하는 게 있던 거 없던가요?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2개 나왔네요. 4배짜리로 중과세 하는 것, 2배짜리로 중과세 하는 것. 자, 그러면 4배니까 4배를 다르게 읽어볼게요. 4배. 자, 그럼 무엇을 취득하면 4배로 중과세 한다? 사치성. 해결했죠? 그래서 사치하는 재산이라면, 사치성 재산이라면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자, 2번째. 2배로 중과세 하는 것은, 지금 2배로 중과세 하는 것은, 지금 도시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도시로 더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2배로 방어막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2글자로 뭐라 하는가? 과밀. 자, 과밀. 과밀이라는 멘트, 그 다음 뒤에는 몰라도 돼. 자, 인구가 너무 많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들어오려면 취득세에서는 몇 배로 중과세하고? 2배. 등록면허세 3배. 재산세 5배. 끝.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과밀 나왔잖아요. 자, 과밀 딱 보는 순간 몇 배? 2배. 중과세 되네. 자, 2번째. 대도시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이, 그럼 대도시에 이미 법인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들어있죠. 자, 대도시 안에 법인이 들어있는데 이 법인이 자기 회사 사원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도시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는가요?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인가? 도시 안에 있잖아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그럼 중과세 할 필요 없다. 자, 없다. 이건 끝. 그래서 도시에 있는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과세 제외란 이야기예요. 중과세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예요.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쭉 보니까 해운제 골프장이네. 자, 해운제 골프장이면 사람이 많은가요? 사치인가요? 사치. 그럼 사치니까 몇 배? 4배로 중과세합니다. 과밀이라는 딱 문구가 보이면 2배로 중과세합니다. 사치 그러면 4배로 중과세합니다. 동그라미 4번.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은 일반 건물인가요? 사치하는 건물인가? 사치. 자, 그러면 사치니까 이건 몇 배? 4배네요. 그런데
고급월학장을 증축이나 개축이나 개수해가지고 증축이나 개축이나 개수해가지고 이거 고급주택이 됐네. 이런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이나 개축이나 개수하여 고급주택이 됐으니까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이다 사치하는 집이다. 사치. 그럼 몇 배? 4배.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그럼 증가되는 경우 건물 가격에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그럼 돼. 그 다음에 시가표준에 이게 4억인 비사업용 자가용 선박이네. 선박 중에 얼마가 초과되면 3억 넘었죠. 3억이 넘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제 이 포인트예요. 시가표준에 이게 3억이 넘는 선박일지라도 실험 실습 외의 용도로 사용이 된대요. 그러면 실험 실습 이 외의 용도로 사용이 됐으니까 종 용도로 썼는가 자기 개인 용도로 썼는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너는 몇 배로 중과세? 4배. 이거 사치니까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과세하고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 이제 문제 3번. 문제 3번은 또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2번의 정답률은 81%, 3번의 정답률은 63%. 차이가 나버리죠.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똑같은 문제. 그대로 보면 돼요. 1구의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이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이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주택 올라가면 그 집은 일반 집이다 사치하는 집이다. 사치네요. 그런데 이제 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네. 형,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주택으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데 우리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나는 검소한 생활인가 사치 생활인가? 사치니까 몇 배로 중과세? 4배로 중과세합니다. 2번 똑같네. 4억 시가표준에 4억이고 비사업용 자가용 선박 실험 실습 등 용도 이외로 사용했으니까 이거는 일반 개인의 사치성으로 사용했으니까 몇 배? 4배. 이것도 4배로 중과세합니다. 이제 동그라미 3번 똑같네요. 해운제 골프장 사치니까 4배. 또 고급월학장을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고급월학장 여기까지 보네요. 고급월학장을 취득하면 몇 배? 4배. 사치니까.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 그날로부터 계속하여 고급월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이 됐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찾아내셔야 돼. 고급월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 고급월학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2가지가 있어요. 이제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고급월학장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자, 2가지. 그럼 고급월학장을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며칠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60일. 돈 주고 샀으면 60일. 만약에 상속을 받았으면 몇 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고 6개월. 그럼 그대로 바꾸면 돼. 이제 그대로 바꾸치기 하면 돼. 바꾸치기 할 때 매매로 고급월학장을 내가 돈 주고 샀을 때는 며칠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는 안 한다. 60일. 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6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 하지 아니합니다. 중과세 제외예요. 그럼 상속을 받았을 때는 몇 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6개월. 앞에 그냥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 말은 빼버리고 그냥 6개월 안에 취득세 신고해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다른 상속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몇 개월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 안 한다. 6개월. 똑같네요. 6개월 이내에 6개월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문에서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계속하여 그날로부터 자 오늘 취득해서 오늘 그때부터 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으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요 지문을 익혀놓으셔야 돼. 동그라미 4번을 익혀놓으시면 돼요. 자, 5번. 5번 같은 거 볼 것도 없죠? 과밀 나왔네요. 과밀, 취득세니까 몇 배? 2배. 자, 그럼 이제 사치하는 재산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사치하는 재산은, 사치성 재산은 무엇, 요 네 가지를 사치하는 재산이라는가? 골프장. 두 번째,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세 번째, 고급 주택. 고급 삼박. 요 네 가지를 사치하는 재산이라고 그래요. 이제 문제 4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무려 16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 20년 전에 나왔네요. 1번.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 1번은 이제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어디를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어디에다가 납세지. 납세지네. 그러면 납세지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납세지는, 지방세 납세지는 어디를 납세지로 잡는 거고, 그 물건 소재지. 국세에서는 주소지. 됐네.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주소지에 신고한다.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 소재지다. 물건.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틀렸네. 4번 같은 문제가 진짜 쉬워요. 그런데 4번 정답이 63%밖에 안 나온 거예요. 다른 건 정답은 100% 나오는데 이건 63%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쉬운 걸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라 여기서 납세지라는 문구가 안 써져 있으니까 납세지 물어본 줄 몰랐던 거예요. 납세지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안 써놔도 그 사람의 주소지, 그럼 이게 납세지구나 얼른 알아야 돼.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자, 두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자,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지만, 자, 두 번째로 증여로 또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그러면 증여 나오면 무조건 뒤에 무슨 글자 하나를 찾아놔라. 달의 말일,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여기를 찾으세요. 이거 못 찾으면 다 못 찾아요. 증여가 나오면 달의 말일을 먼저 찾고, 달의 말일이 보이면 몇 개월을 찾고 3개월. 달의 말일이 보이면 3개월, 안 보이면 그냥 X 꺼버리고.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게 나오면, 상속이 나오면 무조건 또 뭘 찾고? 달의 말일. 상속도 달의 말일을 찾고, 달의 말일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몇 개월? 6개월. 그 다음에 6개월요. 그 다음 찾는 게 6개월. 단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몇 개월로 늘어나고 9개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그날로부터 3개월, 그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렇게 잡으시면 돼. 요 동그라미 2번 지문은 올해는요, 요거요, 증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증여나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무조건 몇 개월? 3개월. 3개월인데 언제부터?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제 동그라미 3번. 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고 면세점이라는 이야기예요. 부과하지 않으니까 면세점은 취득 가액이 얼마 이하이며, 그렇죠, 50만 원 이하이면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면 법에서 정한 날짜에 신고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요? 안 했죠. 제대로 안 했으면 취득세는 내가 할 일을 안 했는가요? 안 해도 될 일을 안 했는가요? 해야 될 일, 할 일을 안 했죠. 그러면 할 일을 안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다시 하는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정부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정부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이 지났어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정부가 결정해서 통지를 해버렸을 때는 기한 후 신고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5번. 신고 납부 기한 이내라도, 그럼 신고 납부 기한이니까 일반적으로 며칠 이내라도 60일, 증여받으면 3개월, 상속받으면 6개월 이내라도, 그러면 60일, 3개월, 6개월 이내라도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할 생각이며,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하려고 하면 등기할 때 세금을 내놔라. 그 60일, 3개월, 6개월 뒤에 세금을 내놔라. 등기할 때. 그럼 여기서 등기할 때란 이야기는 등기 관서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요.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여기만요. 접수하는 날까지 여기만 보면 돼. 그래서 미리서 제 날짜 전에 60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할 생각이면 세금은 60일 될 때 내놔라. 등기할 때 내놔라. 등기할 때 먼저 세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5번 가보죠. 문제 5번은 이제 이건 정답률이 88%로 올라갔는데 지금 정답률이 1번하고 4번에 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 1번, 4번 하신 분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취득세 징수는 요거 동그라미 1번은 출제위원이 엄청나게 많이 시험에 내요. 자, 취득세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 내가. 그럼 보통 징수 아니네.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고 납부예요. 내 취득세는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재산세 보통 징수. 재산세는 보통 징수예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예요. 1번 틀렸네요. 자, 2번 상속 나왔네요. 자, 상속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를 찾는다? 달의 말일. 달의 말일 봐요. 달의 말 없네. 틀렸네. 끝.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여기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달의 말일을 빼놓고 문제를 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공부할 때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를 먼저 찾고 날짜를 생각해라. 달의 말일을 먼저 찾아. 그달 말일부터 3개월, 그달 말일부터 6개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할 생각이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라? 접수하는 날까지요. 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미리서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이제 4번은 이거는 딱 규칙이 들어있어요. 처음에 일반과세 적용을 받았어. 일반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 냈어. 그런데 이거에 중과세로 바뀌어버렸네. 일반과세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먼저 냈는데 중과세로 바뀌어버리면 세금 계산을 다시 해야 된가 다시 안 해야 된가? 다시 해야죠. 그럼 다시 할 때 이미 앞에서 이미 세금 낸 게 있으면 그 세금은 그대로 놔두고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자, 빼고. 규칙을 정확히 세우셔야 돼요. 이미 낸 세금을 빼고 추가분만 내는데 이미 낸 세금을 빼줄 때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도 포함해서 빼준다. 가산세는 제외하고 빼준다. 자, 시험 볼 때는 여기만 나와. 무조건 가산세는 제외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빼고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를 언제나 포함이라고 이렇게 출제. 그러니까 딱 규칙이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거나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뀔 때는 이미 냈던 세금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고 세금을 낸다, 빼고 낸다. 빼고. 뺄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준다, 제외하고 빼준다. 제외하고. 자, 5번. 법인들은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 반드시 하셔야 돼. 자, 반드시네. 그럼 장부 작성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돼. 장부 작성 안 하면 몇 프로 벌 받는다? 10%. 10% 벌 받습니다. 20%가 아니라 10% 벌 받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문제는 다 풀어내셔야 돼요. 이건 거의 처음에
시험에 주로 나왔던 문제 지문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지문은. 이제 문제 6번. 이제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종합 문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종합 문제인데 6번은 100%가 다 맞췄어요. 다 맞춰서, 답만 다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지문을 알아야 돼요. 1번 지문, 앞에 있는 지문은 막 복잡한데 이거 여기 보네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고시를 했네. 고시. 자, 게시판에 붙였어. 게시판에 붙이면 그날부터 혈액이다, 다음 날부터 혈액이다. 다음 날. 저 다음 날. 됐네. 다음 날부터 혈액이 생겼습니다. 끝. 1번 해석. 자, 2번. 이제 일반 과세에서 또 나왔죠.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면 얼른 눈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근데 포함이라고 나왔네? 틀렸네요. 언제나 여기만 바꾸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마다 여기만 바꿔. 그러니까 이미 내는 세금을 빼주기는 하는데 그 이미 낸 세금 속에 들어있는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이 논리만 알면 그냥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이제 3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네.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며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과했으니까 우리도 너에게는 부과하겠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에게 25% 부과하면 우리도 25% 부과하겠다. 이러면 가만히 있는,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안 있겠는가? 가만히 안 있죠. 말도 못하죠,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근데 세법은 니들이 세금 물리면 우리도 물리겠다. 이렇게 법은 돼 있어. 근데 사실은 진짜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 근데 법은 이렇게 돼. 그럼 우리 시험 볼 때는 뭐대로 해야 되는가? 법대로. 시험 볼 때는 법대로 이렇게 하셔야 한대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니요, 저 나라가 세금 물려도요, 우리 힘이 없어, 우리 세금 못 물려요 이랬다가는 컴퓨터가 너는 안 돼 그러고 떨쳐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네가 물리면 나도 물린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상속. 그러면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 취득한 걸로 볼까요? 그러면 상속이면 그 사람이 뭐 한 날? 사망한 날, 죽은 날, 상속 개시일. 이제 5번은 등기나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취득으로 보는가요? 안 해도 취득으로 보는가? 안 해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누구 또는 누구에게 취득세를 물리고,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누구 또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해라. 첫 번째 누구? 소유자. 두 번째 양수인.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이제 문제 7번. 7번도 100% 다 맞췄네요. 이거 다 맞추셨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엄청 어려운 게 들어있어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동그라미 1번은 답을 알아서 1번 답이라서 이걸 맞춘 거지 그 밑에 있는 걸 답으로 냈을 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 1번에서는 취득한 후,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아먹었으니까 어떻게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인가? 미등기 전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미등기 전매입니다. 그럼 미등기 전매라는 이야기는 물건을 사올 때 등기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죠. 그럼 내가 팔아먹을 때도 등기하고 팔았는가 안 하고 팔았는가? 안 하고. 그럼 나쁜 지 몇 번? 2번. 몇 번 죽어? 2번 죽어 마땅하니까 몇 프로? 80%. 한 번 죽일 때마다 40%니까. 그래서 이건 50이 아니라 80%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취득한 후에 내가 물건을 샀어. 근데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팔아먹으면 등기가 내가 등기를 넘겨주는가? 나는 쏙 빠져버리고 내 앞에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는가? 앞에 사람. 그럼 나만 중간에 빠져버렸죠. 내가 중간에 빠지면 살 때 나쁜 짓, 팔 때 나쁜 짓, 2번 나쁜 짓이니까 80% 중과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이네요.
60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할 생각이면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라?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이제 3번. 3번은 여기서도 두 가지 함정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취득세를, 우리 이제 내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가 세금을 낸 이유가, 취득세 세금을 낸 이유가 등기를 하려면 그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다 제출을 해야만 등기를 해줘. 그런데 등기소에다가 내가 세금 낸 납부 영수증을 제출했더니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됐네.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 이 부족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그 적게 낸 사람에게 너 세금 적게 냈으니까 너 세금 더 가져와라 하고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가요? 세금 받을 사람한테 이 사람 적게 냈으니까 빨리 받아라 그러겠는가요? 빨리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세금 적게 냈으니까 너 세금 더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이미 등기 신청을 받아버렸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통보하지 못하고 돈 받을 사람한테 돈을, 이 사람한테 돈 적게 들어왔으니 이 사람한테 빨리 받으세요 그래. 그러면 받으세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알려주라는 이야기인가? 납세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여기에요. 납세지 관할. 납세지를 관할하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등기 서류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오늘 들어와서 오늘 검토해서 내일 통보해주고 오늘 들어왔으면 내일 통보하고 매일매일 통보하겠는가? 묶어서 하겠는가? 묶어서. 그러면 이번 달치를 묶어서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먼저 여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로 확인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다가 통보해 주란 이야기인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기 10일만 죽어라고 공부해. 그 여기를 놓쳐버려. 납세지 관할을 놓쳐버리고 그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맞다고 느껴버려. 10일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가 통보해 주라는 이야기인가? 납세지. 왜? 납세지에 통보한 이유는 왜? 빨리 받아라. 네가 빨리 받아라 이거예요. 이 사람 적게 냈으니까 빨리 그거 알고 빨리 받아라. 그래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달 한 달치를 다 묶어서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4번. 4번 엄청 어려운 지문이에요. 4번 엄청 어려워요.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어. 그러면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취득한 금액으로 신고했다, 다른 사람의 금액으로 신고했다. 다른 사람. 자, 그러면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금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일 전 몇 개월치를 찾아보고 6개월, 취득 후 3개월. 그러면 전 6개월 후 3개월치를 찾아서 가격을 찾아서 신고했어. 근데 이 가격이 잘못 적용해서 잘못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경정하기 전에는 시가 인정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어. 수정신고라는 것은, 여기서 수정신고라는 것은 금액을 증액한다, 감액한다? 증액. 자, 증액이에요. 증액 수정신고를 하겠습니다. 금액을 올려서 수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앞에가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앞에요. 신고했으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하면,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하면 여기는 확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왜 안 돼요? 내가 신고했잖아요. 취득세 신고했잖아요. 금액이 잘못 신고돼 있을지라도 내가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그 신고한 그 금액은 확정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해도 확정 효력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수정신고했어. 그럼 금액을 증액해서 수정신고하면 이 수정신고한 그 금액은, 이 금액은
확정 효력이 이거는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여기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확정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하고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하더라도 그 금액은 정부가 그대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금액을 그대로 확정해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그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하더라도 그 금액이 처음부터 자기 금액이다 내 금액은 아니었다. 내 금액이 아닌 상태에서 수정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는 추가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살짝 틀어볼게요.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후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사실상 취득가격은 남의 가격이다 내 가격이다? 자, 내가 이거를 1억 주고 사놓고 9천만 원에 신고했으니까 가산세 물어야 된가 안 물어야 된가? 물어야죠.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금액을 뻥쳤잖아요. 그럼 가산세 물으셔야 돼. 근데 시가 인정액은 자기 금액이다 남의 금액이다? 남의 걸 찾아서 신고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다른 걸 찾아서 수정 신고하더라도 그때는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과소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정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려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5번 법인이요.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법인들이 장부 작성 안 하면 가산세 몇 프로? 10%. 그때는 10%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 8번. 이제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 우리 정부나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원칙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은 부과 안 한다. 이제 두 번째.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날짜를 물어봤네요. 취득일을 물어보면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날짜가 나오면 무조건 몇 개 중에 빠른 날로 잡아라. 3개. 3개. 그런데 하나밖에 없네? 틀렸네? 3개. 자, 지목 변경은 1번과 2번과 3번. 이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사실상 변경일입니다. 이거 주관식도 아니 객관식이니까 그냥 셋 중에 빠른 날 3개 없으면 X 그어버리면 돼요 사실. 여기 일일이 이거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는 공부상 변경일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이 3개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빠른 날입니다. 3번 국가가 물건을 팔아먹었으며 우리 국가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며칠 안에 매각 사실을 통보하고 60일이 아니라 30일이네. 자, 30일 안에 매각 사실을 통보하시면 돼.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원시 취득이네요. 그 부동산은 원시 건물 신축했네.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내가 공사비 얼마라고 신고하면 내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서류 가져오세요. 서류 없는데요. 서류 없는데요. 그럼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 틀렸네. 인정액이요. 시가 표준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면세점 토지 나왔죠? 이제 인접 나왔네요. 자, 인접이란 말이 딱 나오면 인접한 이 말이 나오면 몇 년 동안? 1년. 자, 1년. 이제 찾았죠? 1년 동안 거래를 몇 개로 보고? 하나로 보고 전체를 묶어서 얼마 여부를 따지고 50만 원. 봐요. 한 번 정확히 분석하니까 이 지문 나오면 그냥 분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지문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지문을 완벽히 분석 끝날 때까지 참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이제. 자, 문제 9번. 이것도 앞에서 분석했죠? 자, 상속이 나오면 신고 납부를 상속이라고 하고 신고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 찾는다? 달의 말일. 자, 달의 말일. 없네? 틀렸네?
상속 나오면 무조건 달의 말이에요. 또 증여 나와도 달의 말이에요. 끝. 자, 두 번째, 일반과세에서 중과세 대상. 자, 이 말이 딱 나오면 일반과세에서 중과세가 됐다 그러면 이미 낸 세금을 빼주는데 그 속에 가산세 들어있으며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봐요. 알아버렸네. 포함이라 했으니까 또 틀렸네. 그러니까 문제 지문이 똑같은 데고 함정도 똑같은 데서 파요. 그다음 3번 토지의 지목병. 요거는 철저히 기억을 하셔야 돼. 이 3번은 올해 아마 중과산세 지문이 나오면 3번 지문, 저 지문을 낼 차례예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그럼 지목을 변경해서 무엇하지 아니하고 팔았어요 그랬는가? 신고하지 아니하고를 뭐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등기하지 않고 팔았어요. 자, 그러면 변경 등기 안 했어요. 변경 등기는 취득세 항목이다, 등록면허세 항목이다. 이건 안 해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기본 논리를 모르면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등기의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물건을 취득해서 이전해서 등기할 때와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할 때와 이게 기본 논리예요. 취득과 이전, 등기의 원인이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할 때는 취득세로 과세하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로 과세합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취득세를 물어보고 있는가요? 등록면허세를 물어보고 있는가요? 자, 문제 지문 보세요. 문제 지문에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어요. 자, 봐요. 여기서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무슨 세 그랬는가요? 취득세라겠네.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지목 변경 등기는 무슨 세로 물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로 물어야 되는데 등기 안 했다고 취득세가 너 왜 등기 안 했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취득세에서는 중과산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그래서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는 그냥 중과산세가 아니라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과산세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등기법을 제가 강의하는가요? 우리 김병렬 선생님 강의하는가? 김병렬 선생님 강의하죠. 등기법 안 한다고 세법 선생님 제가 왜 등기법 안 하냐고 막 화내고 막 벌 주고 체벌하고 그럼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되죠.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그게 등록면허세에서 등기를 하든지 말든지 취득세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요. 그러니까 변경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더라도 취득세에서는 아주 세게 벌을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는 안 했어. 그런데 등록하기 전에 돈을 내버렸네. 신고는 하지 않고 돈을 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로 봐라? 신고 안 하고 납부로 봐라? 하고. 신고하고 납부로 보니까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 이거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하고 똑같네. 이제 내가 세금 내고 그 세금 낸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다 제출하면 했더니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됐네. 자, 그럼 얼른 찾을 거.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 어디에다가 통보해줘라? 납세지. 해결했잖아요. 납세지를 나왔네요. 여기가 딱 나오면 이게 해결됐으면 다음 달 며칠까지 알려주면 된다. 10일. 됐죠요. 다음 달 10일. 맞았네. 5번. 5번이 답이네. 자, 문제 10번. 문제 10번은 정답률이 88%가 나왔어요. 자, 똑같은 지문이 날까 그래요. 1번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취득이 아닌 걸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자, 두 번째 설립시
앞에 배웠죠? 우리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자, 그런데 본당 했으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국가. 이제 여기서는 기부채납이네.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해서 정부에게 돈 받고 줄 생각이다, 공짜로 줄 생각이다. 공짜. 자, 공짜로 줘버리면 정부도 너 세금 내놔 그런가? 그냥 세금 안 받을게 그런가? 안 받을게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문을 다 보셔야 돼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오, 맞았네요. 그런데 단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했다가 타인에게 매각이나 증여로 빼돌려버리면 취득세 안 물린다? 물린다. 그때는 물린다. 그때는 물린다. 또 만약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물건을 넘기고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아버리면 취득세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자, 끝. 4번. 고급 월악장에 해당하는 임시사용권 직물이네요. 임시. 여기서 임시란 이야기는 이제 몇 년 안 된 거. 1년 이하. 1년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자, 1년 이하의 임시사용 건축물은 비과세인데 단 사치성 재산은 제외합니다. 이 말은 사치하는 재산은 1년 이하일지라도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한다. 사치하는 거. 자, 그러면 고급 월악장은 그냥 일반 재산이다, 사치하는 재산이다? 사치. 자, 그럼 됐죠? 고급 월악장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 안 한다? 부과한다? 부과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치하는 재산은 1년이 넘어야만 부과한다? 안 넘어도 부과한다? 안 넘어도 부과하겠습니다. 자, 5번. 공동주택의 개수내 우리 아파트 수리. 자, 집수리 그럼 2개. 함정 2개가 들어있어요. 집수리는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얼마가 넘지 않는 집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9억. 자, 9억. 시가표준액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단 어떤 주택은 제외. 뭐 하는 건 제외라. 가로에 뭐? 대수선. 이거 조심하라 했어요. 대수선은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수선은 제외. 이런 걸 조심만 하면 돼요. 딱 2가지만 찾으면 돼요.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개수하고 가액이 증가돼도 취득세는 물리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대수선에 대해서는 부과 안 한다? 부과한다.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수선은 부과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질문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비과세 쪽은 여주문이에요. 5번 질문. 자, 5번 이제 반복을 아마 또 나올지도 몰라요.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이제 1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네. 우리 정부나 외국 정부가 취득한 것은 원칙은 비과세. 신탁재산. 이제 2번 지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다. 그럼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는 요거는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동산을 잠깐 보관하고 있는가요? 조합에서 사버렸는가요? 사버렸죠. 그러면 이 경우는 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럼 비과세 아닌 거 2번이 답이에요. 이제 3번 다시 나왔네요. 자, 이제 다시 볼게요. 공동주택의 개수가 나오면 빨리 2개를 생각해. 금액 얼마가 안 됐고 9억 이하. 자, 9억 이하 찾아요. 9억 이하 찾고 그 다음에 가로에 누구는 제외. 대수선 제외. 그래서 대수선은 제외합니다. 요 지문만 2개만 딱 찾으시면 돼. 대수선 제외 9억 이하의 주택은 개수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4번 임시. 임시라는 개념이 나오면 몇 년 넘었는가를 찾는다. 1년. 자, 1년 초과하지 아니했어요.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세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단 누구는 빼고 사치성은 제외. 자, 사치성 재산은 제외. 이 말은 사치하는 재산은 1년 넘어야 과세다, 안 넘어도 과세다. 안 넘어도 과세한다. 똑같은 지문들이잖아요. 그다음 이제 5번.
자, 5번 함정이에요. 5번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내 땅이 국가로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자, 이제 여기는 수용. 그럼 내 땅이 정부 군시설로 수용이 돼버렸어. 근데 군시설이 철수가 되다 보면 철수하면 그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줘. 자, 돌려줘요. 그럼 수용이 됐다가 환매권 행사로 다시 매수했어.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다시 돌려받았어. 그러면 땅 주인이 돌려받으면 이때는 세금 물린다, 안 물린다?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국가한테 넘어가면 비과세, 국가한테 돌려받았으니까 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12번.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 찾아봐라. 자, 또 나왔네. 공동주택의 개수가 나오면 먼저 얼마가 넘지 않았는가를 찾고 9억이야 찾았네. 9억이야 찾고 두 번째로 대수선 제외. 대수선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거 1번은 비과세네요. 그럼 부과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뭘 찾으라는 소린가? 비과세. 그럼 답 1번이네. 똑같은 지문을 3번, 4번 계속 반복하면 이거 두 개를 얼른 찾는 연습에 바로 찾아버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형제 간의 부동산을 교환했으며 부동산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교환했으니까 유상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직계 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네요. 그럼 주택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거는 무상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네,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법원에서 파산 처리되는 부동산을 샀으니까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자, 유상 취득이네요. 유상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또 나왔네요.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네요. 그러면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면 되겠는가? 조합원용이니까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서 조합원에게 과세를 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예전에 나온 문제 유형이에요. 자, 이제 문제 13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록면허세네요. 그럼 등록면허세 한번 가보죠. 이 문제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오래. 이 문제 유형하고 관련된 지문 변형에서 나오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나 등록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이제 찾아요. 취득에 따른 등록은 물건을 취득해서 등록하는 것은 원칙은 무슨 세로 과세해야 되는데? 취득세네요. 취득세로 과세를 하려고 했더니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하여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버리겠습니다. 법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랬으니까 취득세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취득세를 안 받으니까 면제해버리니까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등기나 등록을 할 때는 아무리 세금이 작아도 등록면허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런데 등기는 취득세를 냈어야 되는데 안 냈잖아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됐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할 때는 무슨 세로 바꿔서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바꿔서 물려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수입을 했네. 자, 수입. 자, 외국인 선박을 수입할 때, 자, 먼저 세관에서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자, 세관에서 취득세 물리죠.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등기는 빼고 부과한다? 등기 빼고. 세관은 등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등기 빼고. 등기 없이 취득세를 부과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고 하면 취득세는 이미 냈다, 안 냈다? 냈다. 이미 취득세 냈죠.
그런데 취득세를 또 내라고 하면 내가 왜 취득세를 또 내냐고 2번 내냐고 하고 따지니까 정부가 등기 등록할 때는 이제 취득세 대신에 무슨 세로?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습니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는데, 자, 여기서 함정. 여기 엄청난 함정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경우에 무슨 취득인 경우에만 이걸 적용한다. 그렇죠. 여기를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연부취득 조건일 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연부취득 조건이 아니었을 때는 이걸 적용하시면 안 돼. 연부취득 조건일 때 한해서만 이런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제 동그라미 3번. 취득세 제척기간 이미 지나버렸어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어. 그런데 취득세를 물릴 수 없으니까 등기나 등록은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취득세 부과는 불가능하지만 제척기간 지난 다음에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못 물리니까 무슨 세를 내면 되고? 등록면허세로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등록면허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4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 이하니까 이거 면세점이죠. 그런데 면세점이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다.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등록을 할 때는 무슨 세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습니다. 자, 이제 5번 가보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2024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이네요. 가액이 1억이네요. 50만 원 넘었죠. 50만 원 넘었고 2024년 12월 1일로 취득했으니까 제척기간 지났는가? 아직 남았는가? 엄청 남았죠. 제척기간 남았죠. 그러면 제척기간도 남았죠. 금액이 50만 원도 넘었죠.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도 아니죠.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전에서 등기할 때는 원칙은 무슨 세를 물어야 된다? 취득세. 취득세로 물려야죠.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한가? 취득세 물리는가? 물리죠. 그럼 이 경우는 등기 등록이 아닌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 5개 지문들을 변형해서 올해 아마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14번 한번 가보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로 틀린 거. 자, 문제 낼 때 제가 이 문제는 과세 표준을 앞에다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 세율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세율로 그러면 계속 여기만 봐. 세율 물어보니까 세율만 보고 맞았는가 틀렸는가 찾다가 낭패를 봐. 언제나 여기서 세율을 물어보면 과세 표준과 연관해서 문제를 풀으시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0.8. 가처분은 가니 이 맞아. 끝에 이는 맞는데 가처분은 채권 금액. 이거 틀렸네요. 채권 금액. 근데 전세권, 권이, 가니, 권이. 끝에 이 맞아. 그런데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전세권은 전세 금액. 상속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 얼른 생각해봐. 상속을 받으면 상속으로 해서 이전하면 취득세는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두 개가 나오니까 둘 중에 낮은 걸 택한다, 높은 걸 택한다. 높은 거. 그러면 2.8에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몇 프로 빼고? 2%. 그럼 2% 빼니까 몇 프로? 0.8. 그럼 0.8. 맞았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과세 표준하고 세율 문제가 나오면 주로 이 과세 표준의 오답으로 많이 만들어요. 세율의 오답이 아니라 과세 표준 쪽에 오답이 많이 만들어져요. 자, 15번까지 하고 잠시만 쉬었다 바로 갈게요. 자, 등록면 여기도 또 과세 표준과 세율이에요. 과세 표준 문제가 딱 나오면 등록면허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해결했네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취득세 무슨 취득하고 똑같다? 원시 취득.
그럼 2.8에서 2를 빼니까 0.8. 임차권에 이제 여기서 함정, 말소. 자, 말소. 임차권에 말소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건당 6,000원. 이 월 임대차 금액이 아니라 1건당 세율은 6,000원입니다. 이렇게. 건당 1000분의 2가 아니라 말소라고 했으니까 말소는 한 번 할 때마다 건당 6,000원. 지목 변경도 건당 6,000원.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0.2.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아무리 작아도 6,000원도 안 돼도 얼마를 물린다? 6,000원. 6,000원 미만일지라도 6,000원을 등록면허세 세액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인데 이 3번 찾기 힘들어요. 자, 15번은 정답률이 69%로 떨어졌어요. 무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무조건 맞는 것 같아. 임차권 나오니까 월 나왔으니까 맞았네? 권이니까 권이 맞았네? 그런데 여기가 함정이에요, 여기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무조건 앞에 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에 대한 전세권 말소든 저당권 말소든 말소 나오면 무조건 건당 6,000원. 말소는 건당 6,000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5분만 쉬었다 바로 진행할게요.